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세미나 14번째 해당됩니다. 14번째에 해당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감성, 즉 1차 감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감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혼동이 되는 용어가 많은데 이것을 완전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 바깥에서 들어온 것, 또 몸 안에서 들어온 어떤 감정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틀어서 감성이라고 말합니다. sensibility라고 말합니다. 센스가 아니고 sensibility. 감성을 다른 말로 1차 감성이라고 말을 하고, 감성에서 발달된 것이 2차 감성, affection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affection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감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감성이라고 합니다. 감성 속에는 느낌, feeling이 있고, 그리고 욕망의 will, desire, 욕망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감정, emotion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 감성은 다릅니다. 감성 속에 감정이 들어있고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 세 가지 감정, 욕망, 느낌을 감성이라고 하지만은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성이란 말지 감정이라고 쓰긴 씁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성의 뇌다, 감성의 뇌다. 또 사람 이성의 뇌다, 감정의 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성의 뇌는 맞지만은 감정의 뇌라는 건 요 하나를 말하지만 그때 말하는 것은 이 감성 전부 다를 통틀어서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느낌, 욕망, 감정 요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척추 바로 위에 있는 뇌관이라고 있죠. 브레인스템 근처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감성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 몸에 내장이라든지 또는 고유 감각이 있는지 우리 몸의 내장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감각이 우리 몸에서 항상 우리 몸을 유지를 합니다. 그걸 갖다 항상성이라고 하죠. 무의식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무의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것이 이 느낌 근처, 뇌관 근처에서 느낌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필링이 됩니다. 그 필링이 된 것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이라든지 또 걷는 거라든지 어떤 무엇을 할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할까 하고 자동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다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무의식적으로 있던 그 느낌이 이것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대뇌로 올라갔을 때는 이 느낌이 다르게 됩니다. 아주 우리 몸을 유지하고 우리를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느낌으로 글을 쓴다든지 내가 느낌으로 뭘 판단하는 그런 느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느낌입니다. 근데 위로 올라올 때 대뇌로 올라오기 바로 전에 대뇌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에 인슐라라고 하는 작은 뇌가 있습니다. 5번째 뇌라고 하는데 작은 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들어온 다음에 대뇌 피질로 올라가서 거기서 느낌의 일을 해줍니다. 필링. 그래서 느낌으로 무엇을 생각한다든지 하는데 또 특별히 갑자기 튀어나오는 느낌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인스팅트. 영감으로 인해서 인지기능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활동할 때 아래에서 대뇌 하부에서 할 때는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건지 항상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면역도 유지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것이 대뇌로 올라오게 되면은 영감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말하는 feel, 느낌으로 인지 기능을 해주는 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 욕망에서 완전히 뛰어냅니다. 같은 감성이지만은 완전히 다른 그런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느낌이 나오는 그 뇌관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시상하부가 되겠습니다. 시상하부에서는
욕망, 욕구 같은 그런 감성이 나옵니다. desire, will, desire 같은 욕망, 욕구. 이건 감성의 안 좋은 거죠. 그 욕망, 욕구가 나오는데 이 욕망, 욕구라고 하는 것은 1차 감성입니다. 1차 감성. 한번 만들어졌다가 어떤 섹슈얼 욕망이라든지 어떤 욕구라든지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한번 작동을 한 다음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작동을 합니다. 또 작동합니다. 대개 한 6번 정도를 이렇게 작동하고 난다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대개 경우에. 근데 없어지지 않고 완전히 폭발하는 경우는 그때는 감성이 이긴 것입니다. 그때 한번 액션하는 그 회로가 얼마가 속도가 되냐면 0.25세컨드가 됩니다. 그때의 작용은 무슨 작용하면은 반사작용입니다. 리플렉스 가운데 반사작용. 반사작용 가운데 어떤 반사냐? 조건 반사작용이 됩니다. 조건 반사작용을 하기 때문에 0.25세컨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응급으로 되는 경우는 반사작용의 반 정도, 무조건 반사작용, 0.125세컨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편도체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똑같습니다. 편도체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욕망과 욕구는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보상작용이라는 회로, 리워드 서큐트라는 보상회로라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시상하부 쪽에 있는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는 전전두엽까지 가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기저핵 그리고 변연계 그 사이에서 멈추면서 그때 도파민이 많이 나와가지고 쾌락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것이 1차 감성입니다. 그 1차 감성인데 그러나 어떤 것은 거기 VTA 시상하부에서 이런 욕구가 어디로 올라가면 직접 전전두엽까지 올라갑니다. 전전두엽 올라가서 어떤 현상이 나면 도파민을 생성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파민이 나오면은 밤에 잠에서 깨어나서 의식을 내 가지고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지속을 하고 계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도파민이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 욕구를 일으키는 그 감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욕망, 욕구, 감성은 시상하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아주 밀접한 작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뜨거워진다든지 맥박이 빨라진다 같은 그러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요게 느낌과 욕망까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파충류의 뇌가 되겠습니다. 아까 뇌가 느낌만 있는 것은 어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 욕구보다 한 단계 위에 올라가는 것이 뭔가 하면은 편도체에서 나오는 감정이 되겠습니다. 에모션. 감정이 되는데 이 감정은 요즘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감정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우리 뇌 바깥에 있는 감각이 들어와가지고 감각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시상에서 연결되면 시상에서 편도체에 작용을 줍니다. 그럼 편도체가 이것이 응급이다 하는 경우는 unconditioned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작용으로 빨리 회피하는 작용을 하고 아닌 경우는 전전두엽에 보고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기억을 억제를 받아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 반사작용 0.25세컨드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데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공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anger, surprise, 그 다음에 disgust, 불쾌한 것, 그리고 happy한 감정, 또 sad한 감정 해서 6가지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갖다가 움직이는 그 회로가 있는데 그것을 파페체 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페체 회로인데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보면은. 어떤 분은 심지어 말하기를 편도체가 공포 반응만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앵거 이런 것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 내부 감각, 내장 감각에서 올라온 내장 감각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몸이 무의식적으로 불쾌한 어떤 액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 교감신경을 자극했기 때문에 맥박이 빨라진다든지 장에서 소리가 나는지 할 때 보면은 편도체가 그때 뭐라고 알아차리는가 하면 아하, 내가 몸에 이상이 있구나 해서 그때 비로소 불쾌감이라든지 아니면 공포감이라든지 앵거 이런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아까 느낌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USC에서 교수라고 있는 다마지오 같은 사람들 또 다른 분들의 이론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 두 개를 다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이 시상을 거쳐서 편도체 여기 작용을 주면 편도체가 시상 하부에 작용을 주고 어떤 거는 직접 전전두엽에 작용을 주어가지고 공포라는 6가지 공포 감각 6가지 감정 기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 내장 감각에서 올라온 것도 몸에 변화를 줌으로써 편도체에 작용을 주어서 또 공포라든지 불안 같은 거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설명한 것이 1차 감성입니다. 1차 감성은 전전두엽 아래에서 혈류를 통해서 액션하다가 소멸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DNA로다가 이미 우리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1차 감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감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소위 파페치 회로랍니다. 여기 편도체가 있는데 바깥에 있는 감각이 들어오면 시상을 들어옵니다. 시상을 들어와가지고 시상에서 편도체에 자극을 주면 편도체가 여기에 응급이냐 아닌 거에 따라서 즉시 행동하는 것. 즉시 행동하는 걸 갖다 소위 unconditioned reflex. 무조건 반사작용을 해가지고 0.15세컨드 내에 활동을 해서 응급을 위기를 처리하는 것이 말하면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편도체가 직접 전두엽에 연락을 주어가지고 생각을 한 다음에 다시 작동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편도체가 시상에 연락을 주면 시상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하나는 편도체가 직접 뇌간에 작용을 함으로써 뇌간에서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즉시 경직이 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편도체가 하는 일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전두엽으로 연결되는 방법인데요. 이것이 편도체가 이 전전두엽 1루다 또 이 두 군데 양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주로 많이 가는 것이 이 뒷부분을 합니다. 이게 말하면 소위 정서 B죠. 정서 A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편도체가 옆에 있는 해마를 따라서 가서 해마를 따라가지고 포닉스를 합니다. 포닉스를 해가지고 시상으로 들어옵니다. 시상에서 일로 연결이 됩니다. 시상을 연결하는 것이니까 연결하면 여기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쫓겨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쫓겨내려가면 그때 그 감정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몇 번 하는가 하면 0.25세컨드에 걸리는 그와 같은 일을 약 6번 정도를 하게 됩니다. 6번 정도 하는 건 대개 보면은 1분에서 6분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웬만한 감정은 다 사그러집니다. 그때 사라진 그 감정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이미 DNA로 우리 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상습적으로 자꾸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이 정서 B에서 여기에서 인지기능이 인지기능 이성의 뇌와 서로 합해서 어떠한 것이 만들어진다고요? 정서가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그걸 갖다 어드밴스된 감정. 그래서 의식 기억과 무의식 기억이 합쳐서 이루어진 정서. 이거는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되고 포지티브하게 된 정서가 있는가 하면은 네거티브한 정서가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구별할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의 회로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기억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억으로 들어온 것은 해마는 이 컴플렉스 통해 가지고 대상 피질을 통해서 직접 전전두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는 기억을 만드기 때문에 이성의 뇌다.
인지기능이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편도체는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지고 시상, 대뇌 하부와 만나서 여기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대뇌 하부의 뇌, 본능의 뇌, 무의식의 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번호가 없는 것입니다. 왜? 무의식 기억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욕망, 욕구도 이와 같은 보상작용의 회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 보면 시상 하부 근처에 있는 중뇌쯤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욕망, 욕구에 자극이 들어오면은 어떤 게 되면 여기에서 일단 어디 가냐면 전전두엽에 들어가지 않고 변연계까지 대상 여기 기저해까지 와서 여기에서 뉴클레우스 아쿰벤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요 안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나올 때 엄청난 많은 양의 도파민을 분출합니다. 그러면 그때 쾌락이 생깁니다. 얼마 있다가 이 쾌락이 다 소멸돼서 없어집니다.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1차 감성입니다. 1차 감성인데. 그러나 2차 감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것이 전전두엽으로 올라가 주면은,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는 직접 전전두엽으로 올라가 주면은 이 전전두엽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는 것은 도파민이 나왔기 때문에 눈을 뜨고 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도 동기를 만드는 건 도파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할 수 있는 것 도파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보상작용회로 통해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됩니다. 그럼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에 소위 말하는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이 되고 너무 덜 나오는 경우에는 우울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양이 나왔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전전두엽에 들어왔던 이 도파민으로 나온 이 보상작용은 이것은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정서 A가 됩니다. 정서 A가 뭐냐? 양심, 도덕 같은 거. 그래서 포지티브한 것과 네거티브한 것.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가 포지티브하게 되든지 네거티브하게 되든지 두 가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차 감성은 지금 1차 감성은 느낌, 욕망, 욕구, 감정인데 느낌은 아주 엉뚱하게 다르게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욕망, 욕구와 감정은 서로 같이 어울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변연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하나로 어울려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감정을 갖다가 앞세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감성의 뇌, 감정의 뇌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성의 작용, 감성의 작용 또는 이성의 작용, 감정의 작용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엄밀히 치면 감정은 감성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갖다 1차 감성이라 했고 이것이 정서에 대해서 정서가 됐을 때는 정서, 어펙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뇌를 구분할 때 요 앞에 인지기능 하나, 순수한 인지기능에서 하는 행동과 그리고 인지기능 이 두 번째 있는 이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정서 이렇게 이걸 갖다 두 개를 하나로 묶지 말고 따로 떼가지고 인지기능의 뇌, 정서기능의 뇌, 그리고 감성의 뇌 이렇게 뇌가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1차 감성과 2차 감성을 여러분이 완전히 구분해야 됩니다. 1차 감성은 감정, 욕망, 욕구, 느낌인데 느낌은 독립적으로 나아가서 대뇌 피제에 가서 일을 한다. 그래서 감정과 욕망 두 가지는 같이 일을 하는데 그중에 감정이 더 우세하다. 왜냐하면 편도체가 이 두 개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이 감정과 욕망 1차 감성은 보통 급하게 일어날 때는 0.15세컨드, 보통은 0.25세컨드의 한 서킷가 되는데 이런 것이 대개 6번 이상을 한다. 6번 이상 서킷가 돌다가 감성의 뇌가 더 강해가지고 이성의 뇌가 지는 경우에 그때는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감성이 폭발한다고 합니다. 뚜껑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성의 뇌가 강해가지고 감성을 눌러줬을 때 그러면 이성의 뇌가 완전히 제압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이때는 평안한 감과 해피한 감정, 이런 감정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이성의 뇌가 감성의 1차 감성의 뇌를 물리쳤을 때 그걸 갖다가 행복을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 사이에서 만들어진 정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성에 대해서 기억이 많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정서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좋게 파지티브하게 만들어진 정서가 많은 말수록 인격이 고매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격이 안 좋은 것입니다. 이성의 뇌가 인지기능, 이성의 뇌만 유달리 발달해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서사적이 되고 무미건조하고 객관적이 되지만은, 또 반대로 감성의 뇌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성의 뇌를 끌고 나갔을 때는 서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지만은, 이것이 골고루 되어 있는 것, 정서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엠파틱, 공감 상태를 만들면서 아주 좋은 이상적인 그런 이성과 감성의 사이, 정서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갖다 공감, 엠파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뇌를 구분할 때 인지의 뇌, 다른 말로는 이성의 뇌라고 말했죠. 인지의 뇌, 이성의 뇌. 엄밀히 치면 인지기능 가운데 순수한 인지기능, 그 인지의 뇌와, 그리고 인지기능의 뇌 가운데 충동억제, 감정억제하는 그 정서의 뇌, 그리고 밑에 있는 감성의 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차 감성과 2차 감성, 특별히 1차 감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1차 감성이라는 말과 지금 말씀드린 감정, 정서 혼동하지 말고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용어는 참 볼 때마다 다른 데서 많이 달리 사용을 합니다, 보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구분한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보시면은, 여기가 affection이라고 제가 영어로다가 정서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 1차 감성 중에서 올라오는 그 내장 감각에서 올라오는 그 감각의 소재, 그 소재를 정보라고, 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영어로 번역으로 affective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affective.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정서는 affection이고, 그때 쓰는 affective라고 하시는데, 조금 구별할 수가 있으면 좋겠으면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1차 감성을 말씀드렸고, 오늘 이것으로 감성에 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